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요, 원칙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세술은 험부대가 아니라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낡아 빠지고 헤어진 헌 부대에 담아서는 잘 마련되고 준비된 세술이 참 허망하게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국가로서의 기본 조건을 가지고 유엔의 승인을 받아 세계사에 등장했던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입니다. 이 새나라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군은 새 나라의 세술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술에 묵은 술, 썩은 술, 골문 술을 섞으려고 하는 자들의 한결같은 목적은 대한민국의 기반과 정체성을 흔들고자 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이 반대한민국 세력은 항일 독립투쟁을 과장하고 무결점의 신화로 격상시켜서 영웅들을 만들어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된 신화의 영웅들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는 저 개잡놈 김일성을 비롯해서 특정 아류 계보를 구축하여 일반인들의 선량한 마음을 파고들게 됩니다. 북한 괴뢰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 혹은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님, 그리고 최고 존엄 김정은, 이딴 개소리를 짓거려 오면서 이번에는 김정은의 딸아이, 자꾸 언론에서 김주애 그러는데요, 주애가 아니고요, 김은주입니다. 김은주. 그리고 현성월이가 난 아이는 김일봉, 그리고 리설주가 난 아이는 김령주예요. 그래서 일봉과 령주라는 이름은 북쪽 사회에서 더 이상 누구도 이름으로 장명하는 데 쓸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죽지 않기 위해서 MQ-9 리퍼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항시 데리고 다니는 아이가 바로 그 딸의 아이인데, 걔는 주애가 아니고 은주입니다. 은주. 이 점에 대해서 잘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광복절에 김구가 나오고 이회영이라는 자가 나오고, 또 국립묘지에서는 김원봉이가 우리 국군의 시작이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저 육사는 또 홍범도, 또 이제는 광주는 정율성이라는 빨갱이 음악가를 지금 찬양하고 지금 빨아제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라가 미쳐도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말이에요. 이딴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혼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국민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참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육군사관학교는요, 새나라의 세술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통성, 또 물리적인 표준이 되는 기본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으로 국군은 일사불란하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게끔 되어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육군사관학교는 묵은 술이나 썩은 술, 골문 술을 늘어놓는 그런 전시관이 아니고 더더욱이나 박물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를 박물관으로, 국군을 골동품 전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고 그러한 면모들을 우리가 볼 때 과연 그들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뻔할 뻔짝 아니겠습니까? 자, 좋은 게 좋다, 자,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역사 문제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파고드는 아주 사악하고 더러운 저들의 사악함을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냄비 속에 삶은 개구리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종찰이라는 자, 육사 16기생인데 이자의 할아비가 이회영이라 그러죠.
이자는요 지 할아버지 사당이나 충실히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턱도 없이 과분하게 뭔 짓을 했길래 다시 광복회장에 취임을 해서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헛소리 망언을 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종찬은요 하루속히 그 광복회장 자리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육군사관학교 16기로 졸업을 했다는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육사 16기로 임관을 했던 이 이종찬이는요 이후에 군인 신분으로 중앙정보부로 이제 이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종찬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짤딸만한 키에 그 아둔한 얼굴, 욕심이 더럭더럭 붙은 그 얼굴에 볼 수 있듯이 이종찬이는 군인으로서 야전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매우 부적합한 신체적 구조와 함께 그런 사상 구도를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 시절 박정희 정부 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충성을 단답시고 온갖 꼴값 주적을 떨면서 심지어 프랑스 파리에도 외교관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던 자가 바로 이종찬인데요. 이 이종찬이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흉탄에 맞아 서거하시고 나자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그 혼란 상황을 점검하고 수습했던 것이 당시의 국군보안사령관 소장 전두환 장군이었어요. 그 전두환 장군이 그 김재규 일파의 내란 반란 음모를 잠재우고서 이제 전두환 장군이 이어서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종찬이는 그 격변기에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시기에 자그마치 800여 명 되는 수많은 중앙정보부의 동료 선배들을 그가 목을 쳐서 잘라냈습니다. 당시에 이종찬의 직책은 총무국장을 하다가 잠깐 기조실장까지 하면서 그 범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종찬이라는 인물은요 또 아이러니하게 18년이 지난 다음에 김대중이라는 북한이 찬양에 맞이하는 이 나라의 간첩, 북한 인민들이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있는 김대중이가 대통령이란 직위에 어부지리로 당선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다시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취임하면서 바로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그 국가정보원 초창기 시절엔 그때 다시 또 580여 명의 우리 안보수사관들, 대공수사관들, 또 공작관들, 정보관들을 모가지를 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상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능력자 내지는 사악한 없어도 될 존재라고 폄하당하면서 쫓겨났죠. 그때 억울하게 퇴직한 그 선배들이 지금도 국정원 강제퇴직자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까지 어느 원장도 이렇게 억울하게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만나준다거나 이들의 명예를 회복한 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즉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이분들의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몰라라 했고 듣지도 않았고, 심지어 노무현이 했던 시절에 고영구라고 하는 자는 민변 출신으로서 이제 국정원장까지 했던 정말 희한한 탐관오리였는데, 그 고영구는요 이 강제 퇴직당한 사람을요 의도적으로 깔아뭉개고 오히려 그 모든 그 소원이나 재심 청구를 갖다가 전부 다 기각하도록 뒤에서 밑작업을 했던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도 이런 분들의 원통함은 전혀 밝혀지지 않죠. 겁쟁이 김규현이가 국가정보원장에 있으면서 이런 억울한 분들의 이야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종찬은요, 제가 저의 그 아버님도 6.25 사변 때 학생으로 전쟁에 참가하셨다가 평생을 35년간 군복을 입으셨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주변에는 아주 훌륭한 군인들이 많이 계셨고, 또 이종찬처럼 육사 16기 정도는 그 아버님께서 그 아껴주던 후배들 기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이종찬이가 이 중앙정보부 입사를 할 때 우리 정규과정 1기로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 시절에도 우리 정규과정 과정에 들어오면요, 그 언제든지 그 국가의 명령이 떨어지면 적진에도 침투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수훈련, 이 낙하산 강화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 육사 출신이라는 이종찬이가 하도 고문간 짓을 많이 해서 그 당시에 군사훈련과 무술훈련을 담당했던 제 손친의 그 친구분께서 그 훈련을 담당하셨는데, 그분께서 그러셨대요. 너 한 번 이 짓 하다가 진짜 다리 부러뜨리면 그때 내가 그냥 안 두겠다 그랬는데, 이 겁 많은 쫄보 이종찬이가 결국에는 공수훈련을 하면서 다리 발목을 부러뜨려 그래요.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제가 정규과정 훈련을 마치고 그 아버님 친구께 이제 인사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제가 그분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뭐 아버지 친구니까 저도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르죠. 그 아버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종찬처럼 비굴하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그 이권이나 또 그 뭐 편안한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그 자리 배치나 뭐 승진, 보직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약자를 돌봐주고 약자를 보호해주되 강자라고 군림한 자에게는 아주 강하게 대항해서 맞서길 바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연 우리 그 정보부대 출신의 그 정말 당시 그 살아있는 전설로서 아주 그 용맹스럽고 무예가 출중하셨던 그런 그 아버님 친구분이었는데, 결국 그분도 이미 이제 돌아가셨죠. 제가 이 이종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그리고 이종찬이가 중국 상해에서 태어났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그 외갓집의 외할머니가 전주희 씨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고종, 흥선대원, 이하웅 이런 것들이 다 그 일가 일족들이에요. 뭐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고조 할아버지가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종찬이는요, 이 양녕대군의 16대 손이셨던 이 이승만 대통령 같이 이런 그 훌륭한 분이 안 계셨더라면 아마 그 뭐 해방이 되고 나서도 왕족의 외가 일가족이다 라면서 온갖 특권을 받아먹고 떵떵거리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탐닉하다 보니까 야전군에서는 살아남지 못하고 중앙정보부로 탈색을 해서 넘어온 다음에 온갖 혜택을 받고 호가호위하면서 호의호식했던 자가 바로 이종찬이에요. 물론 그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무슨 4선인가 하면서 거기서도 사무총장, 원내총무 뭐 요직은 다 맡아봤죠. 그러니까 대통령 전두환도 육사 후배고 뭐 나한테 뭐 열심히 하겠다고 뭐 충성을 맹세하니까 잘하는 놈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지금 나라를 갖다가 역사를 뒤집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 신격화되었다, 곤란하다. 이번에 홍범도 문제 또 들고 나오기도 하고요. 도대체가 이 육군사관학교 정규 16기로 졸업한 이종찬이란 자가 이런 개소리 망언을 짓거리고 있는데, 대통령이요 지금 자기 친구 아버지라고 지금 그대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죠. 거기에는 이초루 교수고, 그 이초루 교수의 부인이 지금 질병관리청 청장을 하고는 뭐 지영민가 하죠. 지미영인가 지영민가. 자,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친구 사이인 아들, 그 아들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광복회장까지 가고, 더 기가 막힌 건요, 지금 바보 멍청이 겁쟁이 저 국가정보원의 김규현이 뒤에 앉아갖고 지금 상황 정치를 한대요. 야, 김규현, 국정원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받고 저거 저렇게 받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훈수를 둔다는 거죠.
자, 나라 꼬라지가 진짜 날이 갈수록 정말 아주 형형색색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 대통령실 국민 제안에다가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이종찬이 광복회장에서 잘라버리라고, 내쳐버리라고 좀 그렇게 제안들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게 지금 빨리 어떻게 없어지지. 박쥐보다 못한 저 쥐새끼 같은 이종찬이가 다시 또 국가기관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말 망언, 허언을 짓거리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국가의 새로운 술이었던 육군사관학교를 더럽히고 있는, 그래서 새 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이종찬같이 썩은 술, 해먹은 술들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고. 저것들은 뭐 죽여도 별로 그렇게 아깝지도 않은 인간인데 저런 거 왜 살려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윤석열 정부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